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IQ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자, IQ 현재 17% 상승한 1.961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인데, 일단은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요, 지금 반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요 점선 있죠? 여기가 강력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구간, 여기서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3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구간까지 올라오려면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슈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구간부터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왜냐면요, 공매도 때문에 사실 계속 밀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구간부터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터지냐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합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요, 첫 번째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실물 경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 자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밈코인, 알트코인들도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뒤따라 올라갑니다. 뒤따라 올라가는데 한 번은 막혔어요. 왜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사실 장기화 되면은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 금 가격이, 금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자, 디지털 금인 이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23%나 더 높아요. 일반 실제 금보다 수익률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했고, 밈코인, 알트코인들도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또 여러분들 제가 이쯤에서 뭘 발견했냐면요, ETF의 자금 흐름을 좀 이제 눈여겨봤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코인 시장 자체가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다면, 현물 ETF가 나온 뒤로는요,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ETF의 장점이 아래 위로 다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ETF 자체가 유동성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유동성은 아래 위 다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에 베팅을 두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쐐기를 박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쐐기를 박습니다. 어떤 쐐기를 박냐?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 법 제도화 시키겠다. 이 말은요, 자산으로 인정하고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걷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 3원까지 올라가려면요, 사실 추가적인 이슈가 더 필요한데, 그 이슈가 뭐냐? 보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실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요, 금 대비 23%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통 안전 자산을 압도하는 흐름 속에서 7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만 봐도 와, 비트코인이 금보다 안전 자산에 봤을 때 수익률이 더 세구나, 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은행들이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규제가 올해 개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요,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다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바젤에서는요, 비트코인 자체를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선정해 놨습니다. 너무나 제일 높은 가중치의 투자 자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1250% 위험 가중치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 계속 이제 끙끙 앓고 있다가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제 완화된다. 즉 위험 가중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비트코인을 품에 안을 거고요.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 상승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말씀드렸던 이 3원까지 계속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이 라인이요,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빠졌다, 요 라인대죠. 요 라인대가 이제 추가 매수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략대로 움직이면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 볼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 이 원칙은요,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근데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수매를 통해서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요, 우리가 진짜 코인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을 정말 잘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IQ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동안 하락세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IQ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